굿모닝 마켓입니다. 전망은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채금리의 유가까지 오르면서 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앞으로 나올 인플레 지표들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0.72%, 나스닥이 0.95% 하락했고 다우가 1%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도 1.80% 하락하면서 대표적인 4개 지수 모두 내림세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빅7주에서는 메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74%, 애플도 0.70%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이끌었던 구글 그리고 아마존도 쉬어갔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헬스케어주들도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헬스케어 플랜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미달했다는 소식에 5% 가까이 급락했고 참고로 리비안도 실적 미달로 급락하면서 전기차주들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작년 말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채권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대만큼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서 인하 시기가 점차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 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그간 먹혀들지 않았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월에 이어 메리 데일리 총재도 올해 금리 인하 폭이 75bp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금리를 현 상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약속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된 고용지표도 짚고 넘어가자면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지난 1월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작년 말부터 1,000만 건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들 꾸준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결과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더 큰 영향을 준 건 국채금리였죠. 국채 시장에서 벤치마크 10년물 국채금리가 전거래일보다 3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연율 4.35%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 기록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85달러 선에,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배럴당 8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원유 재고치가 크게 늘리면서 이 유가를 방어해왔던 미국의 물가 저감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엑슨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에너지 관련주들은 시장과 달리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2분기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미 대선이 있는 해로 구조적인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반기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 분기를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